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을 싫어해도 2년 반은 우리가 이 정리를 해줘야죠. 진짜 많이 참았네요. 2년 반을 제가 딱 4글자로 주십니다. 개판 이다. 진짜 정리하고 싶네요. 아.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통령들하고 다른 점은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론조사에 윤석열 나이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쥐어짠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이 새끼가 뭘 잘했더라? 윤석열 나이. 나머지는 잘했다고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로 망해본 케이스죠. 취임하기 전부터 예를 들어서 자기를 검찰총장 시켜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경선 때 뭐라 그랬어요. 5년짜리가 겁도 없이 그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이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런 거예요. 후쿠시마에선 폭발이 없었다. 뭐 120시간 일에 주 120시간 뭐 그러니까 온갖 많은 말도 안 되는 막말들을 해왔던 건데 기본적으로 이자는 경선 때부터 대통령 자격이 없었죠. 조금 발전할 거란 기대는 2년 반 딱 보는 순간 그게 아니구나. 이런 보세요. 다시 보는 임기 전반기 주요 발언. 반국가 세력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나. 그 말이 너무 저질이에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웠다. 자기 문제는 박절 같은 얘기가 배정, 박절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끌고 들어오죠. 누가 보면 투표에서 크게 이긴 대통령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투표에서 크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아무리 크게 이겼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가 상징이거든요. 네. 상징. 어떻게 해석이 되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조차 없어야 돼요. 대통령의 말은. 왜냐하면 사람은 무슨 말이 될까 자기 편하게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명태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명태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거. 일반인이 봐도 명태균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혹하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수준에 좌절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저 수준의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고 있구나라는 그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자체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잖아.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렇고 근데 도대체 왜 이러나라고 뒤져봤을 때 나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을 가진 사람과 나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을 가진 정치인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저런 말들뿐만 아니라 거부권 행사 24건 역대급이죠. 이승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관련해 가지고 그 상황 자체가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안정이 되고 나서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자, 방송 중에 명태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입 닥쳐 시켜야지 이제. 그러니까. 자,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잘한 일 여기 보면 74%가 없다, 모름, 응답 거절입니다. 저기에 뭐 외교활동, 외교정책 우리 쪽 입장에서 국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못한 것들이에요. 외교활동, 외교정책, 의료개혁 전반적으로 잘했다. 의대 정원 확대, 한미관계, 한미동맹 강화, 체코 원전 수주, 원전 생태계 정상화, 경제 활성화, 만나이 통일법. 저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아무거나 찍었다고 봐요. 그냥 뭔가 아니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왜 지지해요? 라고 했을 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말 아무거나 갖다 찍은 수준이다. 의대 정원 확대, 의료개혁, 외교활동, 외교정책 도대체 뭘 잘했는데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야 요건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냐? 요 정도 수준의 답변. 자, 윤석열이 취임 후 잘못한 일.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9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의대 정원 확대도 김건희 아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전반적으로 잘못한 것도 김건희 문제가 있어. 물가 상승률 경제 악화, 무능하다 자질 경험 부족, 가족 주변인 비리 문제. 이게 김건희 문제라는 것도 연결이 참고로 있잖아요. 윤석열 가족 김건희밖에 없습니다. 극단적 일방적인 태도, 국민과의 소통 미흡, 공천 개입 문제 이것도 김건희랑 연관이 있어. 다 그냥 김건희. 네, 다 그냥 김건희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G20하고 에이펙 안 가는 것이 윤석열이 오지 말라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나 없이 갔다 와. 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곧 있으면 또 순방 취소되나요? 대통령실 안에 왜 김건희 파와 윤석열 파가 싸운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부인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윤석열 하나뿐만이 아니라 김건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빈정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니들 나 없이 한번 가봐. 지금 이렇게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다음에 경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윤석열이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개소리했죠. 지켜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경제가 좋으면 윤석열에 대한 불만은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예. 경제가 나쁘니까 요거를 윤석열에 대한 불만을 찾게 되는 그 구조 속에 경제 성적표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그 체감 경기라고 하는 게 계속 물가 상승률이 안정됐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사 먹는 신선식품, 과일, 채소 같은 가격은 높거든. 체감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활 물가가 유럽보다 높습니다. 유럽이 좀 원래 그 물가가 높은 지역죠. 그다음에 국세 수입 여기 보면 맨 오른쪽 상단에 29조 6천억. 국세 수입이 저만큼 줄었단 말이에요. 올해도. 증감액 보시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저거 다 어디서 채웁니까? 디오 주머니. 요즘 그런 불법 주차 뭐 이런 거 딱지 엄청 남발하고요. 쓰레기 봉투 뒤져가면서 잘못 나온 거 있으면 다 과태료 발행하고요.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 갤럽 윤석열 잘하고 있다 17, 잘못하고 있다 74. 사실 이게 내각제 국가였다 그러면 그냥 물러서 사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면 대통령직을 멈추고 사퇴시켜야 되는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김건희의 박제하지 못해 절망을 준 시간이다. 이렇게 한민수 대변인이 표현했더라고요. 김건희의 박제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국민한테 박제하지 못해서 국민을 막 뭔가 국가에서 뭔가 좀 25만 원씩이라도 좀 주고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김건희한테 박제하지 못해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다 보니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가버린 거죠. 네, 뭐 대통령은 처음이고 영부인도 처음이라서 박절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의 아내였고 중앙지검 수사부 검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검사에 대한 어떤 청탁 등으로 김건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이 부분이 의심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요? 그렇죠. 부탁도 받아본 사람이 잘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이재명 대표님이 검사 사칭 방조했다고 지금 맞아. 몇 년의 대통령 본인이 사칭한 겁니까? 근데 이 여사는 대통령을 사칭해 보이잖아요. 그냥 이건 사칭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의를 도용한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다. 우리 집사람 사랑스러운 우리 집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처참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준이에요. 자,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분들이라 그러면 뭐 헌정 중단 이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저는 윤석열이 이제 그만해야 된다. 2년 반 나라가 다 망가졌잖아요. 내가 윤석열이었다면요. 그렇게 아슬아슬 대통령 당선됐을 때 나를 찍지 않은 분들과 같이 가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가 냈던 공약들을 상당수 차용해가지고 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무슨 수도 없이 많이 기억나시겠지만 일본 오용수 방류 한국이 찬성해버린 거. 그런 짓 그리고 그 뭐 역사 왜곡이네 뭐네 해가지고 막 완전히 뉴라이트 친일파들 막 등용시키고 하는 것들만 생각해 보세요. 경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미친놈 아닙니까? 뭐 해병대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그런 짓 하고 지 마누라 뭐 관련된 것들은 다 덮어버리고 하도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들의 전략일 수 있어요. 비리를 돌려막는.
이런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이 윤석열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위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위에서 대놓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찾아봤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픈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아프신 분이지. 아예 모르고 있거나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난 진짜 태어나 처음 본다니까요. 이런 정권을 처음 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뭐 얘는 보수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진보는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근본 없는 잡종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개판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김건희 실드 치는 140분 동안의 윤석열 기자회견이 난 윤석열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란 품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격, 그 어떤 것도 못 느꼈잖아요. 불과 2달 전에 우리나라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랬어. 지금도 하고 있던데. 정신병자에 가깝습니다. 용서하면 안 되고요. 2년 반이요? 2년 반이 임기 반환점이 아닐 겁니다. 90% 온 걸 겁니다. 90% 온 거예요. 90% 온 겁니다. 근데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갖고 한동훈이 확실하게 자기 정치 생명의 명줄을 끊어버렸더만요. 뭐냐면 내가 이제 거기까지 실드를 쳐줬지. 이재명도 비판하는 척을 해야 윤석열 패거리들한테 공격을 좀 덜 당한다. 근데 한동훈이가 지금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기자회견에 대해서 비판을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지금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하자고. 미친놈들 아닙니까? 저 재판 생중계 하자는 이유가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망신주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받아들일 판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한동훈이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 어떤 시위가 있건 뭐가 있건 법원의 판단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본인이 해왔거든. 검사기 때문에. 얘네들 여론전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건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조차 법조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네. 아니 그런데다가 윤석열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지난번에 한동훈 한번 이재명 대표가 살려준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그 만찬에 초대 못 받고 막 기다리고 할 때 너 나랑 만날래? 그래서 만날게 이렇게 해놓고 그때 한번 살려줬더니 이게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꾸 잘해주면 이렇게 올라타려고 합니다. 기고만장한 건 아니고 얘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너무 밥맛이에요. 아니,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딱 이 사람이 사람을 보여줘야지 가발을 보여주면 어떡해. 저 가발이잖아. 한동훈입니다. 제품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어떤 스탠스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니까요. 이재명을 때리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자기 위치를 좀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그 기자회견을 갖고 뭐 잘했다라든지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라든지 만약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라면 한동훈도 같이 묻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까지 한동훈이 용기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던 많아진 한동훈계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을 떠나게 돼요. 나중에는 리더가 바뀌는 상황이 온다고. 아니 결국은 한동훈의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울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거를 한동훈 스스로가 채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채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 아니라 누군가 제3자가 반윤석열의 깃발을 꽂는 순간 한동훈은 빠른 속도로 대체돼 볼 거라고 봐요.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비판할까 봐 약간 걱정했었는데 수준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안심이 듭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 표결 예고일 14일이죠. 특감 논의 의충을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웃기는 게 민주당이 아마 오늘 지금 김건희 특검을 좀 슬림화시킨다 그래요. 개정 안 된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관련돼 있는 주가 조작 사건과 뭐 저 공천 개입 등만 딱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약간 전략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게 낫다고 봐요. 네. 13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돌출된 것만 하겠다. 선택과 집중 면에서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하나의 특검이 그거 다 하려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딱
정말 국민들한테 임팩트가 클 만한 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저도 그게 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특감은 민주당은 지금 그게 있어요. 김건희 특검 받으면 저거 찬성할게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처벌은 없다는 거거든요. 특감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 예방하는 거는 과거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진짜 단단히 멱살 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찍소리 한 말 못하고 특감이라는 게 특검 얘기는 못하고 특감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명태균이 사모님하고 카톡 하나만 까도 이 난리가 났는데 사모님이 한동훈하고 카톡을 까버리면 이렇게 할 거면 이 특감 논의하는 의총 생중계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진짜 한동훈을 국민의힘 의총 내에서 무시당하고 있는지 생중계로 보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의 2년 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 게, 국민들 참 힘들어요. 주위에서 정치 관심 없는 분들도 주위에서 보면은 윤석열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좀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제가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는 걸 단말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윤석열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말마적인.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전투경찰의 재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 내주셔야 됩니다. 자, 1부 마치고요. 마치기 전에 구독 지금 다 하고 보시는지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10,000명쯤 되시네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네.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